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이한영 변호사님 모시고 미국 로펌, 그 뉴욕에서 로펌 생활, 그리고 뉴욕에서 생활, 그리고 이제 한국 로펌에서의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미국의 뉴욕에서 로펌에서 일을 하셨는데 사실 보통 그 한국 사람들이 뉴욕에 있는 로펌에서 일을 해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때 뭐 로펌에서 일할 때 뭐 경험이라든지 뭐 재밌었던 일, 뭐 그런 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미국 로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1년 차를 마친 다음부터 하위 한 10%, 20%를 바로 탈락시켜요. 나가게 돼요. 그럼 그분들은 미국에서는 보통 커리어를 이제 공직으로 이렇게 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 로펌에서 시작한 후에 그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인하우스 기업으로 가거나 또 이제 자기 이제 좀 더 빅펌에서 시작해서 좀 중형 펌, 또 소형 펌 아니면 자기 이제 온 사무실 이제 프랙티스를 열거나 이제 그러는데요. 이제 빅펌에서 꼭 살아남는 게 뭐 인생의 목표는 아닌 사람들도 많죠. 어느 정도 경험을 쌓기를 원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커리어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1년차, 2년차 때부터 매번 하위 10%, 20%를 계속 퍼포먼스에 따라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경쟁이라든지 그 압박감은 굉장히 심합니다.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그래서 그거를 올라가서 이제 파트너가 된다든지 카운슬이 된다든지 파트너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카운서는 뭔데? 카운스 예전에는 한 9년 정도 하고 파트너가 바로 됐었는데 사실 이제 로펌도 커지고 그다음에 사건도 뭐 인터내셔널이고 굉장히 복잡해지다 보니까 9년 차에서 파트너가 바로 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실력은 있고 그런데 바로 파트너는 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러면 한 이제 카운슬을 먼저 하고 몇 년 후에 파트너가 되거나 아니면 쭉 카운슬이라는 또 그런 커리어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파트너가 된다 그러면 사실 뭐 1년의 수익이 엄청나게 하게 되니까는 그걸 이제 가고 싶은 사람들 굉장히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뭐 업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은 단순히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클라이언트도 만나서 같이 이제 비즈니스도 디벨롭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프레셔들도 많고 굉장히 치열하죠. 한편으로는 저와 같이 일하는 그런 다른 어소시에이트 또는 파트너들이 굉장히 유명하거나 또뭐 글로벌리 뭐 알아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소송 전문가라든지 아주 글로벌한 M&A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좋은 경험이기도 하고요. 인생을 배우기도 하고 업무를 배우기도 하고 큰 딜들은 뭐 몇십조짜리 M&A 딜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기의 소송 뭐 이런 것들을 다루게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저는 주로 소송 업무를 했는데 배더 컴퍼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배더 컴퍼니, BET, the company. 회사의 명운이 걸린 그런 소송들을 주로 하는 거죠. 왜냐면 저희들 비싸니까 뉴욕에 있는 변호사들은 굉장히 비싸고 하지만 능력이 뛰어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너무 중요할 때는 비싸지만 잘하는 소송, 잘하는 변호사, 로펌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일을 하면 이제 한두 사람이 할 수는 없고 큰 팀을 이뤄서 그런 소송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뭐 질 것 같았는데 또는 하나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이 미국의 시장에 진출하는데 기존에 있던 뭐 미국 회사가 또는 일본 회사가 자기 시장 점유율을 점점 놓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쓰죠. 마케팅을 열심히 한다든지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특허 침해 소송이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견제를 들어올 때 거기서 지면 시장의 문이 닫히는 거죠. 앞으로 어마어마한 미국 시장을 준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몇 년간의 또는 10년간의 넘는 그런 R&D와 시장 조사 이런 걸 해서 미국 시장 진출했는데 매출이 발생할 때 덜컥 소송이 걸려서 시장 진출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 이제 저희가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내주면 향후 이제 미국 시장을 계속 안착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아주 치열하게 뭐 미국 기업들, 일본 기업들, 또 한국 기업들 점차 진출하고 또 유럽 기업들, 최근에는 중국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그 큰 시장을 놓고 격돌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송 전략이라든지 그런 거를 옆에서 계속 자문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로펌 다니면서 뭐 재밌었던지 뭐 즐거웠던지 이런 건 뭐가 있나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팀 중에 하나가 다이버시티인데 어떤 저보다 훨씬 젊은 어소시에이트 친구가 저랑 동기인데 훨씬 젊은 친구가 전 세계의 역사와 뭐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젊은데 이런 온갖 나라의 사소한 너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디테일도 알고 있고 정치적인 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대학교 때 경험했던 거를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Semester at Sea라는 그런 대학교 때 Semester at Sea라는 프로그램입니다. Semester 한 학기 at sea 바다 위에서
대해서.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하면 한 학기 동안 유람선을 타고 전 세계를 가는 거예요. 아. 미국에서 출발을 해요. 학비를 학교에 내는 대신에 이 크루즈에 내면 그 크루즈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거죠. 한 학교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컬리지에서 와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출발해서 일본에 갔다가 중국 들렀다가 뭐 인도에 갔다가 유럽 갔다가 아프리카를 걸쳐서 미국에 오는 몇 달간의 코스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갈 때 일본의 교수님이 날라오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일본계 교수가 같이 타서 일본의 문화와 역사와 정치와 이런 거를 쭉 강의를 해주고 실제로 미국에 이제 일본에 도착을 하면 현장도 방문하고 일본의 대학생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역사 논쟁도 벌이고 또 산업시설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에서 깊이 또 파악을 하고 또 출발하면서 다시 리뷰도 하고 또 다음 행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렇게 한 학기 동안 자기는 떠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직접 보고 겪었던 그 경험이 자기 평생 자산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부러웠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국 그 학생들이 글로벌한 시각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시각을 갖고 나니까 그때 그 미국 밑에 이제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굉장히 작은 큰 나라는 아닌데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얘는 그때 가서 그때 얘기했던 그런 경험들 때문에 계속 알게 되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콜롬비아에 대해서 무슨 뭐 법률 소송이 있으면 이 사람은 손들고 나서겠죠. 왜냐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갖지 못하면 좀 제한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뉴욕에서 일하다가 예. 한국으로 이제 오셨잖아요. 네. 한국에 올 때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무슨 계기가 있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때가 이제 제가 들어올 때가 2012년, 2013년 그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한미간 FTA가 협정이 체결되면서 한국의 법률 시장이 미국에 개방됐습니다. 그 직전에 한국의 법률 시장이 유럽에 먼저 개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과 미국 계열의 글로벌 로펌들이 한국의 시장 그 사무실을 열고 일을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미국 소송을 하면서도 또 이제 한국 클라이언트를 대리해서 미국 소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업무가 연결이 돼서 이제 한국 그 제가 일하던 롭슨 그레이 로펌에 서울 사무소를 내면서 같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하던 한국 기업을 대리해서 소송하는 일을 유사하게 많이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들은 사실 필요한데 미국 로펌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겪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미국 정부의 조사라든지 또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뭐 M&A 스트럭처를 짠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의 아주 선진적인 서비스와 한국의 기업의 어떤 프랙티스 간의 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그걸 알고 있으니까 소개를 해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른 이런 서비스 방법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든지 분쟁을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해주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또 느끼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이제 주로 한국 변호사는 거의 없고 미국 변호사만 다 있는 거죠, 그럼? 미국 로펌의 한국 사무실, 네, 미국 한국 사무소는 한국 변호사를 고용 안 하는데. 한국 변호사를 직접 고용할 수는 좀 없게 돼 있고요. 법제상 미국 변호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뭐 학생들한테 뭐 법조인을 꿈꾼다거나 아니면 미국 로스쿨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조언이랄까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아무거나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소양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어고요. 영어가 법률적인 영어도 필요하지만은 비즈니스를 해도 결국은 영어로 비즈니스하고 내 법률적인 서비스도 비즈니스의 일환이기 때문에 영어 어떤 랭귀지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잘하고 하지만은 한국도 점점 글로벌해야 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나 이런 걸 할 때 그거를 법은 법이고 문화는 문화고 이런 따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한국의 어떤 뭐 K-팝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중에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충분한 자양이 되거든요. 그게 저의 다이버시티를 넓혀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고 또 다양한 나의 관점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걸 한다면은 향후에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든 미국 변호사로서 아니면은 또 저처럼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대리해서 뭐 미국 업무를 하든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바쁘신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